네, 안녕하세요. 전국민 금태족 프로젝트 꾸기의 재무설계 TV 전 진행을 맡은 전재구 CFP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퇴 이해력, 은퇴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금태족을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것은요, 2021년도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 이해력 측정 및 분석이라는 자료를 그 미래셋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한번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또 초청하신 분 모셔서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 이해력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30살부터 59세의 직장인 1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두 번째는 연금저축, 세 번째는 IRP, 네 번째는 공적연금.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력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좀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 퇴직연금의 이해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100점 만점에서 51.7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1.7점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면은 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점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점수가 51.7점밖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낮은 정답률을 갖고 있는 워스트 3, 그 중에서 38.8%, 정답률이 38.8%밖에 안 나왔어요. 총 10문제 중에서 3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는데 대부분은 뭐 50%대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옆에 오신 그 직장인 K씨를 모시고 제가 한번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직장 생활을 지금 몇 년 차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략 한 23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 정도요? 네네. 그럼 굉장히 오래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당연히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지금 속해져 있는 기업군은 어디에 속해져 있으신가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이라고 하실 수 있군요. 그러면 대기업이면은 우리 그 K씨 같은 경우에는, K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급이 차장입니다. 차장이세요? 네네. 그러면은 23년차 차장이신데 많은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이분한테는 지금 오픈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나 맞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번 정답률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워스트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답률 38.8%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를 하면은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때 당장 납부하지도 않아도 된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번호로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1번. 그렇다. 예. 우리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예, 축하드리고. 예, 잘 맞추셨네요. 퇴직소득세가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은 그렇단데요. 퇴직급여는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연금계좌라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2가지의 선택지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남은 금액을 수령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금을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몇 년 근무하는 거 연봉 다 틀리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가 뭐 대략 한 10%, 15%, 2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내가 그래서 10%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뗀다. 그러면은 2억 중에서 2천만 원을 빼고 1억 8천만 원만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다 이체를 하잖아요. 내가 바로 수령하지 않고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즉 2천만 원을 떼지 않고 이게 전액 이체를 한 이후에는 IRP 계좌에서 내가 이거 일시금으로 안 찾고 연금으로 타가겠다 라는 액션을 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소득세는 일시로 떼는 퇴직소득세보다 좀 많이 낮나요? 아,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역시 훌륭한 직장 생활을 하시리라 판단을 합니다. 예, 만약에 퇴직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억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나왔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받게 되죠. 그럼 10%의 2천만 원을 떼게 되지만 연금소득세로 떼게 된다 또는 IRP로 옮겨서 그 소득세를 연금으로 이렇게 수령을 하겠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0%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 아까 퇴직소득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중에서 30%면은 2, 3은 600만 원은 세금을 연금으로 타먹는 대신해서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특별하게 쓸 뭐 어떤 급전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궁금한 거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IRP로 이렇게 해서 수령하다가 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예. 그럴 때는 일시금으로 좀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아, 역시 또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2억 원을 그냥 넣어놓고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낮은 그 연금소득세 절세 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 차장님처럼. 그러면 당연히 신청하면 돈을 줍니다. 필요한 만큼을. 아, 그래요? 예, 돈을 주는데 대신에 연금 절세 혜택은 없겠죠. 목돈을 받은 것만큼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인이 IRP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당연히 IRP로 전환해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뭐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목돈이 생겼을 필요할 때는 인출을 신청하면 돈을 쏴준다. 네. 대신에 퇴직소득세의 절감 혜택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큰 장점은 이 돈이 이런 퇴직금 자금이 찾아갖고 나오는 순간에 다시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투자를 계속 하면서 내가 연금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그럼 이 있는 거죠. IRP는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알겠습니다. 번째 문제 잘 맞추셨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워스트 두 번째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상품 중에서 확정 기여형, 자, DC죠.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DC형 가입자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1번 상장주식, 2번 사모펀드, 3번 후순위 채권, 4번 상장지수펀드 ETF, 5번 모르겠다. 요게 문제였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답은 5번. 5번 모르겠다.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아니요. 전 다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금융상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상장지수 ETF 펀드만이 DC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DC형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ELS, 상장지수 펀드, 즉 ETF죠. 그 상장 리츠 등에서 투자할 수가 있지만은 상장 주식이나 지금 말씀한 주식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그렇죠. 주식이나 네. 사모펀드, 이런 것들 지금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하죠. 사모펀드는. 그 다음 후순채권 이런 것들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체 응답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무려 47.3%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모르겠다. 너무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00명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또 지식이 없으실 수 있다. 혹시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DB로 가입이 되고 있으세요? DC로 가입되고 있으세요? 실은
크게 생각은 안 해봤죠. 그냥 예. 처음에 회사가 처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아마 DB일 것 같아요. 아직 저도 그게 잘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직접 운영을 안 하시죠? 그렇죠. 제가 직접 운영. 그러면 당연히 DB이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처럼 내가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지 또 그냥 나는 임금 받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냥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그냥 DC를 가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DB로 가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DC로 좀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그럼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DC는 제가 DB로 가입돼 있는데 제가 DC로 언제 바꿔야 저에겐 가장 유리한 건가요? DB에서 DC로 바꾸는 시점은 네. 사실은 사람마다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DB가 계산되는 시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입니다. 네. 그러면 급여가 많을 때 그렇죠. 바꿔야 그렇죠.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회사에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성과급을 주거나 아니면 급여가 직전 3개월 동안 많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회사에다 신청을 하시면은 네. 보다 더 높은 그런 가격대가 DC로 넘어와서 투자하는 데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즉 거죠. 그거네요. 제가 평가를 잘 받아서 급여를 많이 받을 때라든지 네. 혹은 승진해서 급여를 많이 받을 그렇죠. 때 이럴 때 DB를 DC로 예, 바꾸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네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 차장님은 하나를 알려드리면 뭐 10개를 아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평상시 공부 잘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요, 못했어요. 아무튼 지금 DB시니까 DC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세모라고 해두죠. 네. 자, 마지막 이제 개고 난해한 코스인데요. 정답률 17.3%밖에 안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DB나 DC에서 퇴직급여 자금을 갖다가 위험자산, 즉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100%를 다 투자할 수 없어요. 예. 자, 1번 50%, 2번 70%, 3번 최대 한도 제한이 없다, 4번 모르겠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이건 1번일 것 같아요. 1번이요. 예.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답은 7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50%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도 자체가 70%까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적립금이 최대 70%입니다.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ETF, 리츠 같은 그런 간접 투자형 상품들이고요. 이 투자에 내가 그래서 김 차장님 예를 들면 김 차장님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신청을 해갖고 DC가 1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뭐 좀 앞으로 이 ETF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 뭐 그 팡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펀드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7천만 원밖에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왜 못하게 해놨냐면 이게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30%는 좀 안전자산에다 키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 문제는 맞으셨고 또 한 문제는 세모 모르겠다. 또 마지막 문제는 틀리셨는데 오늘 좀 이 내용들이 DB에서 DC로 왜 이게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저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예. 오늘 잠깐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고민은 좀 해봐야겠다. 예. DC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여기에 딱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대기업에 계신다니까 회사들의 임금 상승률이 실제적으로는 투자 수익률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금이 뭐 매년 1%, 2%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투자 수익률로 4%, 5%, 6%, 7%까지 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운영해서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즐거운, 행복한
금태족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자, 후기의 재무설계 TV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까지 경청해 주셔서